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마이크 타이슨은 1966년 6월 3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범죄로 가득한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타이슨의 어머니는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 했고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타이슨은 어려서부터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었고 여러 차례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타이슨은 소심하고 겁 많은 소년이었지만 동네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아가 자신이 율리우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비둘기를 목을 꺾어 죽여버리자 이성을 잃고 몇 살이나 많은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부터 타이슨은 불과 10살의 나이에 불량배 집단인 졸리 스톰퍼에 가입하여 강도, 소매치기 등을 일삼았습니다. 동네에서 시비가 걸리면 자신보다 몇 살이 많든 두들겨 패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타이슨은 13세 때 이미 38번의 체포를 당하며 인생의 나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보이스타운 소년원에서 만난 복싱 코치인 보비 스튜어트를 통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슨과 스파링을 뛰어본 스튜어트는 그가 한 번도 복싱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 잠재력을 높이 사서 그를 유명한 복싱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에게 소개했습니다.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였습니다. 다마토는 타이슨의 어머니의 허락을 구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며 아들처럼 돌봤고 타이슨은 다마토의 지도를 받으며 복싱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강도와 살인, 총기 같은 범죄가 일상이었던 고향. 브루클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마토는 타이슨에게 복싱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도 강조했습니다. 다마토의 혹독한 훈련과 지도 아래 타이슨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관중석의 수많은 시선들과 자신을 위해 애써준 다마토 등의 기대가 그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경한 환경과 도전 앞에서 또다시 눈물 많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시합 전에 두려워 혼자 울고 있는 타이슨에게 다마토는 두려움은 친구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타이슨이 링 위에서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이슨은 1985년 3월 6일 18세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타이슨은 첫 경기에서 헥터 메르세데스를 1라운드에 KO로 이기며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의 경기 스타일은 빠르고 강력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마토가 헤비급으로서는 키가 작은 타이슨을 위해 고안한 픽커브 스타일, 글러브를 얼굴 쪽으로 바짝 붙이고 방어에 충실하다가 위빙 등으로 상대방에게 파고들어가 공격하는 스타일 내 복싱 앞에 헤비급의 기라성 같은 강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는 첫 19경기를 모두 KO로 승리하며 복싱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 12번은 1회 KO 승이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펀치력과 공격적인 스타일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타이슨이 복싱계의 신성을 넘어서 타이틀에 도전을 꿈꾸고 있을 무렵 스승이자 양아버지인 다마토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11월 지병인 폐렴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서였으나 한쪽 눈을 실명하고는 은퇴하여 트레이너로 전향한 뒤 2명의 세계 챔피언을 키워낸 명트레이너였습니다. 말년에 동네 체육관에서 조용히 복서들을 훈련시키던 그는 타이슨을 보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키워낼 세계 챔피언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런 다마토의 무덤 앞에서 타이슨은 주먹을 움켜쥐고 반드시 챔피언 벨트를 아버지의 무덤 앞에 바치겠다 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 후로 타이슨은 8연승을 거두고 1986년 11월 22일 타이슨은 챔피언 트레버 버빅을 상대로 타이틀 매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구인 버빅은 당시 31승 23KO 1무 4패의 전적을 가진 강자였습니다. 1회에 두 선수는 난타전을 벌였지만 이내 승기는 타이슨의 레프트 훅 한 방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회전부터는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은 끝에 트레버 버빅을 2라운드에 KO로 물리치고 타이슨은 사상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당시 타이슨의 나이는 20세 4개월로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슨은 경기 후 이제 나는 챔피언이다. 이제 나는 내 자신에게, 내 멘토 커스 다마토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은 타이슨의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타이슨은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복싱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토니 터커, 마이클 스핑크스, 레리 홈즈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리 뒤에 다마토가 곁에 없는 타이슨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마토가 없는 곁에 당시 걸출한 프로모터인 돈킹이 다가섰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물로 알리와의 경기를 주선하며 복싱판에 뛰어들어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선수 관리와 경력보다는 흥행과 돈 냄새의 본능이 발달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마토 아래서 수도승처럼 묵묵히 훈련과 시합을 병행하던 타이슨을 마치 락스타나 셀럽처럼 다뤘습니다. 타이슨의 주위에는 그가 벌어들인 수천억 원을 노리고 온갖 배우나 가수, 유명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여자들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타이슨은 당시 무패 기록을 자랑하던 마이클 스핑크스를 91초 만에 KO로 물리쳤습니다. 이 경기는 타이슨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기로 그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타이슨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럭셔리카를 긁어모이고 화려한 집을 사들여 매일 파티를 즐기며 어느새 훈련은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너 안젤로 던디는 타이슨의 어깨 근육을 보고는 연습량이 부족한 게 티가 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1990년 타이슨은 무명에 가까운 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이 패배는 타이슨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이 패배는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의 몰락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타이슨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미스 블랙 아메리카 참가자 데질의 워싱턴을 호텔에서 강간한 혐의였습니다. 타이슨은 이 일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였지만 그의 경력과 전성기는 회색으로 빛바래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타이슨은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차례 승리를 거두며 다시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했습니다. 1996년 타이슨은 WBC와 WBA 타이틀을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일어난 귀 물어뜯기 사건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타이슨은 1997년 6월 28일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재경기에서 상대의 귀를 물어뜯어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타이슨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지만 홀리필드는 이전 시합들에서도 교묘한 반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타이슨과의 시합에서도 고의로 헤드버팅 박치기과 클린치 껴안기를 수시로 남발한 데다가 편파 판정까지 뒤따라 타이슨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타이슨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그는 나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후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뒤로 타이슨은 그답지 않은 졸전을 몇 차례 치르다가 2005년을 끝으로 복싱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슨은 복싱 은퇴 후에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대중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나 토크쇼 등의 자주 모습을 보이며 거침없는 입담과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대중들은 신선하게 바라보았고 타이슨은 자신의 자서전과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생애는 극적인 성공과 실패, 논란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으로 기억되며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